당신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까? 나는 가능성과 가치로 가득한 사람인데도 왜 자꾸 무시당하고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까?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미 이 현상을 날카롭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의 거절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이 아프고 깊은 거절은 바로 당신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진정성, 내면의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커서 그들의 좁은 정신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칼 융이 남긴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속의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처럼 진실한 존재, 가식 없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심리적 거울이죠. 그리고 이것이 칼 융 이론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한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완전함, 부러움, 자기 혐오를 무의식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울을 부수려 하죠. 그것을 마주하기보다 당신을 멀리하려 합니다. 이것이 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동시에 가장 불편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이 내면의 힘은 결코 오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힘은 진정한 자기와 연결된 결과이며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개성화란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걷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복종과 가식의 틀을 깨뜨리는 존재가 되죠. 그 결과는 거부, 비난, 배제.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은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거절로 인한 고통은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다. 그 고통은 일종의 통과 이래입니다. 내면 깊숙이 숨겨진 힘을 깨우는 문이죠.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당신은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아픔, 그 안에는 심리적 각성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해의 핵심은 투사라는 심리 기제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의 주제가 당신 마음을 건드렸나요? 혹시 당신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려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거부당한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깊은 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존재는 거절당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진실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많은 곳에 비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꿈꾼 진정한 심리적 혁명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한 문장이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깊은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칼 융이 등장합니다. 그는 심리학 역사상 드물게 사람들의 거절과 고립, 배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용기 있게 밝혀낸 인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거절은 곧 내 부족함의 증거라고. 내가 충분히 괜찮지 않아서,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서 거절당하는 거라고. 하지만 칼 융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가 밝힌 심리학적 진실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은 지위나 외모,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 본연의 에너지, 그 진정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런 힘은 드물고 그래서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칼 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조종하는 심리적 현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사입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진정한 자신 그대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식도 사회적 가면도 없이 당신은 즉시 거울이 됩니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 진짜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핵심입니다. 거절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들 안의 고통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아직 스스로를 바라볼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겐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이 어떤 그룹에서 밀려나거나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이유 없는 비난을 받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엔 바로 융이 말한 심리적 투사가 작동 중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신이 감추고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당신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그림자가 깨어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면의 진실들에 숨겨진 욕망, 약점, 불편한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 안의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억눌린 그림자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은 아픕니다. 너무나 부당하니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의 존재가 보여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거울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대상은 당신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진실한 사람들은 험담의 대상이 되고 아무 말 없이 외면당하고 친절한 충고라는 이름의 공격을 받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의 길, 즉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여정은 집단에게 위협이 됩니다. 집단은 생각 없는 복종을 원하지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을 반기지 않습니다. 집단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꿀 심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은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그건 우월함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진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거절의 아픔을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족해서 거절당하는 게 아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진심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행동하느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서 보게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이며,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너무 괴로워서 끝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공허함, 숨겨진 두려움, 억눌린 욕망까지 함께 비추게 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깊은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적절하다고 배운 것들, 수치스럽거나 추하게 여긴 것들, 가족이나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나의 일부들이 모여있는 어두운 심리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어 있다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며 남의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보여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일종의 변화의 방아쇠,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 안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되지 못한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때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기제가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는 무의식적인 심리 전략으로 자신 안의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외부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상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질투, 무기력함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을 오만하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너무 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진정성과 존재감으로 빛나는 사람은 결국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투사의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로 당신이 싫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들 안에 감추고 싶은 진실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빛날수록 거절은 더 커지고 방해는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결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시킨 그림자의 반응일 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인식되지 않은 것은 결국 외부 세계로 투사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사의 주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며 자신의 일부로 통합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전체적인 존재가 된 이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면의 힘입니다. 칭찬이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힘,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필터 없이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아직도 가면을 쓰고 사는 이들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고. 그래서 당신이 빛날 때마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들의 내면에 반기를 든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의식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만큼 될 수 있었어. 그러니 기억하세요. 거절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 앞에 설 때
그들은 자신이 오래전에 포기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거절은 오히려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 즉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 행위라고요. 그것은 정상 중독이라 불리는 병든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비정상적인 정상성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진짜로 빛나는 사람은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자유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순응하고 자신을 축소시켜야 받아들여진다고 믿는 이들의 정신적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이 투사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거절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근거 없는 비난, 모호한 거리두기, 은근한 배제조차도 당신의 빛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은 그 안에 비친 모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셨다면 댓글에 그림자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그리고 이제 진짜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혹시 이유도 없이 불편한 기류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사람들이 어딘가 불편해하거나 이유 없는 배척을 한 적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말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집단적인 심리적 회복의 공간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라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이나 권력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를 부숴야 합니다. 거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진실.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당신은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진지해서, 너무 정직해서, 너무 투명해서,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탓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연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칼 융이 남긴 가장 날카로운 심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보다 낫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이란 존재감입니다. 칼 융은 이 단어의 존재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 다르지 않고 당신의 진실과 타인의 기대 사이에 간극이 없는 상태. 당신이 더 이상 작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을 때 비로소 존재감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허락 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걸 볼 때 무의식 속에서 강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인정을 구걸하며 사회의 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더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증거. 그건 그들의 정체성과 충돌합니다. 그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심리적 과업은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 여정은 사랑받기 위해 쓰고 있던 가면을 벗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연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박수갈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 살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 나아가기를 두려워한 채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 갇혀 살기를 택하죠. 그 이미지는 비록 숨막히고 진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속감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한 존재로 나타날 때 가식 없이,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때 그들이 믿고 살아온 세계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여줍니다. 그 소속감은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사람은 집단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이것은 그들의 신념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는 강력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칼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힘이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야말로 잠든 사회의 가장 위협적인 힘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존재는 결코 통제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의 존재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치른 대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타협한 수많은 순간, 자기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씩 묻어온 시간을 당신은 말 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남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려 할 때마다 단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영혼의 상실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유한 존재가 아닌 사회가 원하는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순간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조각조각 나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혼을 지켜낸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성, 정직함, 깊이,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거절당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거절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벗겨낸 그 집단의 가면이 두려워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정성은 전염성이 있고 당신의 존재는 이 연극 밖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통제력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통제당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계속하기에 앞서 댓글로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승인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숨지 않고 진정으로 빛나겠다는 당신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과거의 자신을 바꿔가며 인정받으려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나눠주세요. 그럼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숨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믿는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벌하려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소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개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단순한 개인 심리를 넘어 집단 심리라는 영역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재들이 직면하는 거절은 단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사회의 무형의 구조 속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가 집단 속에서 살아가던 아주 원초적인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집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맞춰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초적 두려움은 지금까지도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고 있습니다. 바로 칼 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깊은 심리 구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 기억 속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받기 위해 본 모습을 가리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답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같은 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개성화, 즉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은 집단에게 있어 하나의 범죄처럼 여겨진다고요. 왜냐하면 개성화란 이 집단의 오래된 생존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은 동일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기에 그 구조 속에서 혼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진실을 따르는 사람, 자기 내면과 연결된 사람, 허락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집단이 의지해온 모든 동일함의 환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위협입니다. 진실을 살아가는 당신이 거울처럼 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르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회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벌주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유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통제 위에 세워진 사회 구조에겐 견딜 수 없는 위협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집단의식은 마치 아이의 정신과 같다고요. 원초적인 두려움에 지배받고 절대적인 확신에 매달리며 개인의 자유가 가져오는 혼돈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집단은 예측 가능성과 질서, 복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히 그 질서를 흔드는 존재가 될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집단은 반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순응하라, 조용히 하라, 모두에게 호감을 주어라. 그래서 집단의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존재는 불편한 이물질처럼 여겨집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을 도덕적으로 이상한 존재로 규정짓습니다. 겉으론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처벌은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농담 속에 숨겨진 조롱으로 묘한 눈빛, 말 없는 무시, 당신 없는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 한 번도 오지 않는 초대장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무뚝뚝한가?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당신에게서 부족했던 것은 복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집단의 무언의 약속을 어겼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허락 없이 빛났고 스스로 생각했고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동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집단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개인이다. 집단은 반응합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자신이 가진 질서의 안전함을 지키려 들죠.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나로 살아갈수록 당신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되는 위협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상징과 감정으로 작동하는 원초적인 거부감입니다. 집단 무의식에게 진짜 인간은 부족을 배신한 자, 질서를 깨뜨리는 이방인,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해도, 당신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려 해도 거절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제였던 건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 밖에 삶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고 그 사실은 여전히 감옥 속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진실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서의 붕괴이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질서 밖의 가능성을 말하는 순간, 즉, 가면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신을 잃지 않고도 소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 다른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심리적 이단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언제나 이단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왔습니다. 침묵, 배척, 조롱, 고립.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거절은 국가나 조직 같은 큰 구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작은 사회입니다. 당신의 친구 관계도 작은 사회입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규칙과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진정한 존재감은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무리 이해받으려 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사람들과 갈라놓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벽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방어막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벽을 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는 위험하니까요. 당신의 진정성은 이 절대 통제가 유지되어야만 존속 가능한 시스템의 혼돈이라는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회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회란 자유롭고 온전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어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은 항상 집단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 진정한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틀 안에 들어가길 바라며 집단에 순응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러나 진짜 위대함, 진짜 자유는 그런 경계 바깥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살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마찰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집단이 간신히 유지하던 불안정한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충돌이야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틀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한 허락이 됩니다. 너도 너 자신이 되어도 괜찮아.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실된 삶은 또 다른 사람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가면 뒤에 숨었던 자아들이 점점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능의 감옥을 깨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이며 칼 융이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목표로 여겼던 개성화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과연 나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여전히 남들의 기대에 나를 맞추며 살 것인가? 아니면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드디어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할 것인가?